예뻐요? 생전 처음 들어본 칭찬이네. 역시 되게 훌륭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군요. 예, 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강의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요새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힐링이 주제잖아요. 그죠? 힐링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뭐예요? 네. 마음을 치료하는? 네. 똑똑한 분들이군요. 그래서, 힐링이, 트렌드라면 트렌드인데, 저는 그와는 반대로 무엇인가를 탐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탐한다는 게 뭐죠? 탐한다는 것은 욕심내고 뭔가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하는 걸 요즘 사람들은 좀 뭐랄까 심하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하게 원하는, 정말 마음껏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원하는 걸 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하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제가 처음에 20살 때 사진을 시작했어요. 20살 때 사진을 시작하고 3년에서 4년 정도 서클 생활을 통해서 전공보다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이 돼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을 가서 졸업할 분들도 계신데, 대학을 졸업하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탐하라, 꿈을 탐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고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 꿈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시절에 저는 모델을 살 돈도, 필름을 마음껏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제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밑에, 살짝 나오는, 자세히 보면 남자들도 있는데, 그분은 저에게 무료로 모델이 되어주신 무용수였어요. 제가 그때, 이 여동생 사진을 찍을 때 속초 앞바다에 5월의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 사진이에요. 93년, 94년 사진이니까. 그때는 기후온난화도 안 돼서 5월 새벽이 굉장히 추운 바다였어요. 정말 발을 딱 대면 너무 차가워서 얼 것만 같은.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꿈을 탐하느라 제 동생이 얼마나 추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걸 찍다가 굉장히 너무 추워서 떨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추워하고 급기야는 울었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저는 제 사진을 잘 찍어서 평생 사진을 하면서 살기를 너무나 탐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동생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인데, 그 정도로 저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만큼 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제 동생이 춥고 힘들고 제 모델이 목이 한 대 뜯기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제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되갚아주면 되니까.
여러분이 꿈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게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일찍 찾는 분들도 있고, 늦게 찾는 분들도 있는데, 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스무고개를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왜?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왜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자기의 꿈을 찾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96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전에는 예를 들면 마이너리그에 있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이 사진을 찍고 메이저리그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마이너리그냐 메이저리그냐 뭐 이런 걸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좀 더 일을 많이 하게 된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되게 뭐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바닥에서도 그 사진가 필드에서도. 그럼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이 일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탐하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잡지의 편집장님이셨는데 저에게 선희야 이번에 이정재 씨를 찍을 건데 어떤 포토그래퍼가 찍으면 좋겠니? 네 생각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집장님 모든 사람에겐 시작이 있지 않나요? 편집장님이 저에게 시작이 되어주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편집장님이 너무 착하신 분이셨죠.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아주셔서 제가 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고 3일 동안 알아두었어요. 아침 7시에 모여서 저녁 7시에 끝났는데 그때에 되게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뭐 이정재 씨가 있고 제가 인천에서 찍었는데 인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정재 씨를 보러 왔겠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는 저를 구경하고 가게 됐어요. 제가 막 땅바닥에서 누워서 찍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찍고 막 이러니까 아니 쟤는 뭐지? 근데 그게 제가 뭔가 튀기 위해서 의도되었다기보다는 이 사진을 너무 잘 찍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진이 어떤 영화의 영화 포스터로 쓰여지고 이정재 씨 매니저가 이때 찍은 사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후 8년 동안 이정재 씨 사진은 거의 제가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에게 나를 맡겼을 때 이 사람이 나의 100%, 200%를 뽑아줄 거라는 신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시켜도 다 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고 뭐 샤워를 하라 그러면 샤워를 하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욕심과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는 어떤 열정이 있으면 그 진심은 상대방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작업으로 그게 사진이든 그림이든 뭐 혹은 영상이든 뭐 이 중에서 뭐 연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연기자가 되든 그 진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일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재치기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숨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고 재치가 나올 때 내가 조금 더 참았다 재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재치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진은 누구죠? 네? 누구요? 부부. 네. 네? 예, 미당 서정주 시인의 부부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서정주 시인은 아시죠? 네. 서정주 시인이
83일 때였어요. 인터뷰 사진을 찍고 서정 시인이 당신의 와이프와 기념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 그래서 이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사진 말고 그냥 부탁으로 찍어드린 사진인데 그날 찍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이 메인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찍은 다른 인터뷰 사진에는 이 사진보다 더한 진심과 마음과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당 서정주 시인을 찍으러 갔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와이프와 같이 찍으면서 그 사랑과 그분들이 60여 년을 같이 살아온 인생이 다 담기게 된 거죠.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을 탐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학생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뭐 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실패들이 모여서 또 다른 더 성장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러 간 거는 99년이었는데 이 사진은 사실 이디오피아예요. 이영애 씨가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아체험 24시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난민들을 도우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었고 저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크게 돈을 많이 못 벌 때였죠. 그래서 되게 돈을 조금 받고 왔어요. 그것도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이디오피아까지 어시스턴트도 없이 혼자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디오피아라는 곳에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도 혼자 이분들은 먼저 가 있었어요. 다른 스태프들은. 그래서 저 혼자 이 그 기아체험 24시를 하는 그 팀을 만나러 가야 됐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싼 비행기를 3번 갈아타면서 갔는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그 만나기로 한 호텔에 갔어요. 근데 제가 프론트 데스크에 나 여기 한국 사람이 안 왔냐? 난 한국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거기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분이 나는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라고 널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너무 당황이 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제가 한국에 전화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기에는 또 너무 멀고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틀 동안 그 아디스아바바에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혼자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로비에 딱 왔는데 이영애 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뒷모습 보니까 이영애 씨 같아서 제가 영애야 이랬더니 딱 들어오면서 선이야 진짜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던 상황에서 저를 보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분들도 보니까 제가 올 줄 모르고 촬영 스케줄이 바뀐 상황에서 미리 다 촬영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인 거죠. 근데 이틀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그런 약간의 불안감과 서러움과 이런 게 막 있다가 이 분들을 딱 스텝과 영애 씨를 딱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오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북받쳐 오는 그런 서러운 여자의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PD님이 저를 이렇게 테이크 이지를 시키면서 약간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면서 알겠다 상황을.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은 원래 장소에까지는 못 가고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 우리 셋이서 가까운 곳에 가자 해서 찍게 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제가 비행기도 놓칠 뻔하고 뭐 옷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었죠. 거기다가 뭐 스태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홀홀 단신 아디스 아바바라는 것에 남아있게 된.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사진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진이 그때 그 당시에 압구정동에 굉장히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뭐 조소희 씨인가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그 압구정동에 어디에 걸려 있는 이영애 씨 사진을 찍으신 분인가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모 브랜드인데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 브랜드 일을 하게 됐어요. 이 브랜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4년 정도 빼고 제가 계속 했으니까 10몇 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영애 씨를 찍을 때 그 아디스 아바바를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바로 1년도 안 돼서 이 광고를 찍게 되면서 광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먼저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경제적으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내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으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아디스 아바바를 갈 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면 그 이후에 그 많은 광고들을 찍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정말 누구보다 잘 찍고 싶었고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니 제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거기에 그런 진심이 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